이 광활한 무림의 역사 속에서 진정한 고수들은 결코 화려한 황궁이나 거대 문파의 깊은 곳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장 평범한 곳,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먼지 쌓인 시골 마을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그저 하루 종일 낮잠이나 자는 게으른 훈장이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내가 이 지루한 시골 구석에 박혀서 콧물 흘리는 꽃맹이들을 지켜보는 진짜 이유를 말이야. 내 눈은 지금 전설을 찾고 있다. 이곳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작은 마을, 청계촌. 겉보기에는 평화롭기 그지없는 이곳에는 아주 이상한 수업을 하는 서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아이들은 글자보다 근육을 먼저 배우고 있죠. 아이고 훈장님, 도대체 언제까지 장작만 패합니까? 다른 서당 아이들은 천자문을 뗀다는데 우리는 벌써 3년째 도끼질만 하고 있잖아요. 제 팔뚝 좀 보세요. 이러다가 초도 때려잡겠습니다. 어허, 이놈이 또 불평이구나. 네가 내리치는 그 도끼질 하나하나에 우주의 섭리가 담겨있거늘 천자문 따위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 네가 쪼개는 것은 나무가 아니라 너의 한계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겠느냐. 아이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매일 반복하는 그 지루한 노동이 사실은 실전된 고대 무공인 반고개 천부의 기초 수련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훈장님은 지금 괴물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쳇, 알겠습니다요. 하지만 오늘 점심에 고기 반찬 안 나오면 저 진짜 파업할 겁니다. 이 도끼로 장작 대신 훈장님 방문을 부숴버릴지도 모른다고요. 오, 방금 그 일격, 도끼날에 기가 실렸어. 고작 10살짜리가 무의식 중에 검강을 흉내내다니.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이 녀석은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무신체가 확실하다. 평화롭던 나날도 잠시 마을의 입구 쪽에서 심상치 않은 흙먼지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피냄새를 맡고 찾아온 불청객들이 이 작은 마을의 고요함을 깨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 촌구석에 숨겨진 보물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다. 촌장은 당장 나와서 가진 것을 전부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마을은 피바다가 될 것이다. 뭐야, 저 험상궂게 생긴 아저씨들은? 우리 훈장님 낮잠 주무시는 시간인데 시끄럽게 떠들다니. 야, 너희들 조용히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썩 꺼지지 못해. 이 건방진 꼬맹이가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내 칼이 무서운 줄 모르고 입을 돌려? 단숨에 네 녀석의 목을 베어 저작거리에 걸어주마. 그 순간 3년 동안 지겹도록 반복했던 장작패기의 기억이 철수의 몸을 지배했습니다. 놈의 검이 날아오는 궤적이 마치 쪼개져야 할 나무 토막의 결처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야, 왜 이렇게 느려? 아저씨, 그렇게 휘두르면 옹이에 걸려서 칼이 부러진다고 훈장님이 그랬단 말이야. 에이, 비켜!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고작 시골 꼬맹이의 완력이 내 내공을 튕겨냈다고? 내 손목이 부러지다니. 힘 조절을 하라고 그렇게 일렀거늘. 하지만 뭐 나쁘지 않군. 이제 겨우 걸음마를 뗀 수준이지만 저 녀석은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스스로도 모르고 있어.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쓰러진 악당 뒤로 더 거대하고 사악한 기운이 마을을 덮쳐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어둠은 이제야 모습을 드러내려 합니다. 내 놈들이 감히 혈교의 제자인 나를 건드려? 우리 사부님이 오시면 너희는 뼈도 못 추릴 것이다. 사부님, 이 촌놈들을 모조리 죽여주십시오.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붉은 안개를 타고 혈교의 장로가 강림했습니다. 그의 살기는 단순히 어린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숨을 못 치겠어. 몸이 무거워. 훈장님 어디 계세요? 저 아저씨는 뭔가 달라요. 무서워요. 이제야 좀 재미있어지는군. 내 귀여운 제자들이 짓밟히게 될 수는 없지. 빗자루를 드는 법은 가르쳤으니 이제 진짜 청소라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 때가 되었구나. 마을을 집어삼킬 듯한 혈교 장로의 기세 앞에서 서당의 낡은 문이 끼잉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품 섞인 표정의 백 선생이 서 있었습니다. 어이, 거기 빨간 내복 입은 노인네. 남의 신성한 배움터에서 먼지를 피우면 어떡하나. 우리 아이들 폐 건강에 안 좋으니 당장 그 칙칙한 안개 좀 치우지 그래. 내 놈은 뭐냐? 기척도 없이 나타나다니. 고작 시골 훈장 주제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게냐? 내 손가락 하나면 너 같은 건 가루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 파괴적인 붉은 빛은 백 선생의 옷자락 끝에도 닿지 못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막힌 것처럼 공격은 허공에서 산산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가루가 된다라. 재미있는 표현이군. 내가 분필 가루는 많이 마셔봤어도 내 몸이 가루가 되는 꼴은 아직 못 봐서 말이야. 어디 한번 다시 해보시지. 이건 말도 안 돼. 이 압도적인 기운은 뭐지? 너는 평범한 훈장이 아니야. 정체를 밝혀라. 도대체 어느 문파의 고수란 말이냐? 정체라, 글쎄다. 예전에는 천마라고도 불렸고 검선이라고도 불렸지. 하지만 지금은 그저 말 안 듣는 코 올리개들을 가르치는 시골 서당의 훈장일 뿐이다. 그의 말이 끝난과 동시에 백 선생이 들고 있던 낡은 붓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붓질이 아니었습니다. 공간을 베어내고 세상의 법칙을 다시 쓰는 일격이었습니다. 아, 살려줘! 내 내공이, 내 단전이! 어떻게 붓 하나로 이런 위력을! 이건 인간의 경지가 아니다! 괴물이다! 와, 훈장님, 방금 그거 뭐예요? 붓으로 하늘을 갈랐어요. 저도 그거 가르쳐 주세요. 장작 패기 말고 저런 거 배우고 싶어요. 시끄럽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다.
그리고 절스 너는 아까 도끼질 할 때 허리가 너무 굽었어. 내일부터는 장작을 2배로 늘리겠다. 불만 있나? 그날 이후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지만 아이들의 지옥 훈련은 더욱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백 선생은 알고 있었습니다. 더 큰 어둠이 이 아이들을 노리고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녀석들 제법 자랐군. 이제 슬슬 2번째 단계를 시작해볼까. 물 위를 걷는 법을 가르치려면 연못 청소를 시켜야겠어. 아주 깊고 괴물이 사는 연못으로 말이야. 며칠 뒤 훈장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소풍을 간다고 선언했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따라 나섰지만 그들의 목적지는 꽃놀이가 아니라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금지된 땅이었습니다. 훈장님, 여기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요? 소풍이라면서 김밥도 안 주시고 왜 자꾸 깊은 산속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서 이상한 소리도 들려요. 자연학습이다 이 녀석들아. 오늘은 특별히 야생동물들과 친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저기 귀여운 강아지가 오는구나. 가서 쓰다듬어 주렴. 그것은 강아지가 아니라 지옥의 삼두랑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백 선생은 이미 나무 위로 올라가 낮잠 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훈장님, 저걸 어떻게 쓰다듬어요? 물리면 죽는다고요. 해라 모르겠다. 훈장님이 시킨 돌멩이 던지기 기술이다. 받아라. 출수가 던진 작은 돌멩이는 대포알처럼 날아가 삼두랑의 가운데 머리를 정확히 강태했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괴물은 꼬리를 말고 낑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봐라, 강아지라고 했지? 너희들이 배운 비석치기는 사실 암기술의 정점인 만천하우의 변형이다. 자신감을 가지거라. 너희는 이미 인간의 범주를 넘어섰으니까. 하지만 그들의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숲의 깊은 곳에서 백 선생조차 예상치 못한 고대의 봉인이 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땅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백운, 네가 그곳에 있는 줄 알고 있었다. 내 제자들을 제물로 바쳐 마신을 부활시키겠다. 이 숲은 너희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이런 귀찮게 되었군. 단순한 소풍이 아니라 청소 대행 업무가 되어버렸어. 얘들아, 밥값은 해야지. 저기 나오는 보라색 괴물들을 전부 잡초 뽑기 하듯이 제거해라. 잡초 뽑기요? 그거라면 자신 있죠. 하루에 3,000개씩 뽑았으니까요. 얘들아 가자. 훈장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집에 갈 수 있어. 아이들은 두려움을 잊고 달려들었습니다. 잡초를 뽑던 손길은 뼈를 분리하는 기술이 되었고 밭을 갈던 쟁기질은 땅을 뒤집는 지진파가 되었습니다. 훌륭해. 내가 가르친 것 이상이다. 서로를 보호하며 진영을 갖추는 법까지 터득했어. 이 아이들은 더 이상 총구석의 꼬맹이가 아니다. 미래 무림맹주감들이야. 그때 봉인된 동굴에서 거대한 마수가 깨어났습니다. 수천 년을 굶주린 이 괴물은 아이들의 생기를 노리고 입을 벌렸습니다. 전설 속의 요괴 혈마수였습니다. 아, 저건 너무 크잖아요. 훈장님, 저것도 잡초예요. 저건 바위산 같은데요. 우리 힘으로는 무리예요. 도망가야 해요. 도망이라 무인에게 등 뒤는 없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마지막 수업을 기억하느냐? 두려움을 마주하고 그 눈을 똑바로 쳐다봐라. 내가 뒤에 있다. 걱정 마라. 스승의 따뜻한 손길에 아이들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고쳐쥐고 거대한 괴물을 향해 마지막 돌격을 감행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첫 번째 실전이자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시각 무림의 정파와 사파 모두가 이 작은 숲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잠자던 용들이 깨어났음을 세상에 알게 된 것입니다. 우라차차,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 모두 공격해. 다리부터 노려. 나무 베듯이 찍어버려. 동신음, 안 돼. 저 쥐새끼들이 마수의 다리를 끊어버리다니. 백운, 네 놈이 무슨 짓을 한 거냐? 아이들에게 금지된 마공이라도 가르친 것이냐? 마공이라니 섭섭하군. 이건 순수한 노동의 힘이다. 매일 산을 오르내리며 다져진 하체와 밥심에서 나오는 파괴력이지. 너희 같은 약골들은 이해 못할 거다. 아이들의 협동 공격에 혈마수는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거대한 덩치가 땅에 닿자 숲 전체가 흔들렸고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해낸 것입니다. 잘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진짜 적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았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돌아가자. 내일은 특별히 지붕 고치기 훈련을 하겠다. 아이고, 훈장님, 괴물 잡았으면 휴가라도 주셔야죠. 지붕 고치기란 이거 저희 또 훈련시키는 거죠. 이제 안 속아요. 백선생과 아이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시골 마을의 작은 서당에서 천하를 뒤흔들 영웅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다음 수업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쿠키 영상. 한편 멀리 떨어진 황궁의 깊은 곳, 황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청계촌에 용의 기운이 감지되었습니다. 황제의 눈이 번뜩입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마을. 하지만 아이들의 눈빛은 예전과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손에 쥐어진 힘의 무게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백선생은 더 어려운 과제를 중개합니다. 자, 주목. 오늘의 수업은 서예다. 붓 끝에 마음을 담아 글씨를 써라. 먹물이 종이를 뚫고 바닥까지 스며들도록 힘을 조절해야 한다. 실패하면 저녁은 없다. 아, 종이가 또 찢어졌어요. 훈장님,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차라리 바위를 깨는 게 쉽겠어요. 붓이 너무 약하다고요. 힘을 쓰는 것보다 빼는 것이 더 어려운 법이다. 네가 가진 그 무식한 힘을 제어하지 못하면 나중에 소중한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어. 집중해라. 그 시각 마을 어귀에 낯선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오만한 표정을 지은 그는 황실에서 파견된 감찰사였습니다. 그는 마을을 징발하러 왔습니다.
이 더러운 마을을 군사기지로 만들 것이다. 일주일 안에 모두 떠나라. 거역하는 자는 반역으로 간주하여 직결 처형하겠다. 마을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권력 앞에서는 무공도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치는 법을 모르는 전사들이었습니다. 아저씨, 여기는 우리 집이에요. 그리고 훈장님이 수업 시간에는 절대 떠들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조용히 하고 돌아가시는 게 좋을걸요? 이 건방진 촌놈들이 여봐라. 저 녀석들을 당장 포박해라. 본보기를 보여주마. 또 청소할 시간인가? 이번 쓰레기들은 좀 즐기겠어. 얘들아, 서예 시간에 배운 것을 응용해라.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것을 보여줘라. 알겠습니다. 힘을 빼고 흐름을 따라서 으리야, 받아라, 두 글씨 펀치. 아이들의 움직임은 춤을 추는 듯 유려했습니다. 붓으로 글씨를 쓰듯 적들의 공격을 흘려보내고 급소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황실의 정예병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이럴 수가. 고작 농사꾼의 자식들이 어떻게 이런 무공을. 너희들 뒤에 누가 있느냐? 당장 그 자를 불러와야. 나를 찾는가? 내 수업을 방해한 죄는 무겁지만 자비로운 내가 특별히 용서해주지. 단 지금 당장 꺼진다면 말이야. 감찰사는 백 선생의 눈을 보는 순간 영혼이 얼어붙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부하들을 보려둔 채 도망쳤습니다. 마을은 다시 지켜졌습니다. 이제 좀 조용해졌군. 다들 고생했다. 오늘은 특별히 야간 자율학습을 면제해주마. 대신 내일 아침부터는 산봉우리 옮기기 훈련이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천하로 퍼져나갔습니다. 청계춘의 괴물 같은 아이들과 신선 같은 스승이 있다는 이야기는 곧 전설이 되어 무리민들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백 선생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에. 그는 조용히 서랍 깊은 것에서 오래된 검을 꺼내 닦기 시작했습니다. 다가올 전쟁을 대비해서요. 훈장님, 저 칼은 뭐예요? 훈장님도 칼 쓸 줄 아세요? 그냥 회초리만 쓰시는 줄 알았는데 무척 슬퍼 보이는 칼이에요. 이것은 내 과거이자 너희가 짊어져야 할 미래의 무게다. 철수야, 만약 내가 없어져도 너는 마을을 지킬 수 있겠느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훈장님이 어디 가신다고요? 저희 놔두고 가면 안 돼요. 제가 더 열심히 수련할게요. 가지 마세요. 이 녀석이 농담이다 농담. 내가 맛있는 밥을 놔두고 어딜 가겠느냐. 하지만 언젠가는 너희가 나를 뛰어넘어 세상으로 나가야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날 밤 백 선생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정체와 그들이 왜 선택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평범한 아이들이 아니다. 각자가 고대 무신들의 후예들이지. 나는 그 핏줄을 깨우기 위해 이곳에 왔다. 세상이 너희를 필요로 할 때가 곧 올 것이다. 우리가 영웅의 후예라고요? 에이, 말도 안 돼요. 저는 그냥 밥 많이 먹는 철수인데요. 하지만 훈장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겠죠. 진실을 마주한 아이들은 한층 더 성숙해졌습니다. 이제 그들의 수련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세상을 구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되었습니다. 서당의 불은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청계촌 서당 앞에는 이제 천하제일 서당이라는 현판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난리냐. 조용히 살기는 글렀구나. 얘들아, 신입생들 군기 좀 잡아라. 오늘부터 기초훈련은 너희가 맡는다. 예, 알겠습니다, 훈장님. 자, 신입들, 도끼 들어라. 장작 100개 못 패면 점심 없다. 나 때는 1000개씩 했어. 그렇게 전설은 계속됩니다. 시골 마을의 괴짜 훈장과 그의 무적 제자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무림의 회자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